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페이지는 EBS 페이지는 밑에 나와 있듯이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4번의 광주 학생 항일 운동까지이고, 자, 교과서 페이지는 19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네요. 교과서 페이지는 190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전개라는 이 주제부터 볼 건데, 얘들아, 그 민족협동전선운동이라고 하는 그 제목 옆에다가 우리 하나만 쓸게. 자, 민족협동전선운동 밑줄 치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민족협동전선운동과 같은 뜻은 같은 뜻은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민족유일당 운동. 좀 이따가 선생님이 한글 파일도 보여줄 거니까 우선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민족유일당 운동.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합운동이야. 통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당시 조선에 있던 사회주의 사상과 그리고 민족주의 사상이 통합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한 것. 그래서 그것을 민족유일당 운동 혹은 민족협동전선 운동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거 얘기했지. 그게 어떻게 조선에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는지 그 내용부터 볼게요. 자, 우선 배경, 사회주의 사상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배경부터 보면 자,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이 약소 민족의 해방 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좀 영향을 미쳤어. 자,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레닌 밑줄.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자,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만들었던 그 사상이 뭐라고 했어? 그치? 레닌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사상은 밑줄 치고 쓰시면 돼요. 사회주의 사상이지? 그래, 그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고 당시 레닌은 자신들이 있던 소련에서 만들어진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각 나라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당시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리려는 거야.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두 번째 전개, 3.1운동 이후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어. 자,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사상의 바탕하에 1925년 조선에서는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돼. 얘들아, 그럼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어떤 거지? 그치? 다 같이 잘 살자. 그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고, 자,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의 경제적 이념은, 그치, 공산주의이죠?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는, 그쵸, 투쟁을 좀 중시 여기는 게 공산주의이지. 다 같이 잘 살자. 누구나 동등하게. 다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라는 원칙 하에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살아야 한다. 라는 원칙 하에 그 노동자들의 투쟁, 이런 거를 좀 말하고 있지.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 공산당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를 바탕으로 1925년 조선에서는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고 자,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세 번째 영향 볼게. 자, 영향을 보았더니 자, 결과적으로 민족운동 세력이 이때 두 개의 파로 분화되었어.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이야. 자, 민족운동 세력이 두 개로 갈라졌다. 자, 민족주의 계열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 기억하지 얘들아? 그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억나죠? 대학을 설립하라 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추진했던 운동들이야. 그래서 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력을 양성하고 나중에 독립한다라는 실력 양성 운동 하에 전개되었던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민족주의 계열이 주로 했던 그 민족 운동의 방향이고
자, 한편 사회주의 계열은 투쟁을 강조했어. 무장 투쟁. 그래서 아까 사회주의 계열이 공산당을 결성했다고 했지? 맞아.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은 투쟁을 통해 나라를 되찾고자 했거든. 자,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분화되어 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면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해. 자, 우리 치안유지법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통해 당시 일제는 조선에 있던 민족주의계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들을 탄압하고 있었지? 바로 그거야. 치안유지법. 자, 그러한 가운데 이번 1926년 당시 조선에서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나. 자, 60만세 운동과 비슷한 만세 운동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였지? 그치. 1919년에 일어나는 3.1운동이지? 3.1운동 역시 만세 운동이야.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60만세 운동과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3.1운동은 공통점이 많아. 그래서 얘들아 60만세 운동 옆에 여백 있죠? 선생님 지금 마우스로 표시를 해볼게. 여기 옆에 여백 있지? 여기에다가 우리 필기 하나만 할까요? 3.1운동과 60만세 운동을 선생님이 좀 비교를 해주려고 해. 선생님이 좀 이따가 한글 파일을 보여줄 건데 우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그냥 듣고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우선 3.1운동. 3.1운동 쓰시고 점 찍고 자, 3.1운동은 우선 이들의 차이점을 말해주는 거야. 자, 3.1운동 옆에 쓰시고 점 찍고 자, 3.1운동은 자, 어떤 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계기로 3.1운동이 일어났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어떤 왕이야? 그치. 고종의 서거죠. 고종의 서거를 바탕으로 일어났던 것이 3.1운동이야. 자, 한 줄 내려와서 밑에다가는 60만세 운동 점 찍고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 60만세 운동은 오늘 배우는 60만세 운동 역시 어떤 왕이 돌아가시자 그걸 배경으로 일어난 거야. 자, 옆에다가 점 찍고 쓸게요. 자, 60만세 운동 점 찍고 순종의 서거라고 쓸게. 자, 조선의 마지막 왕은 그치 그쵸 종이죠. 그 순종이 돌아가시자 서거하자 이를 바탕으로 일어났던 것이 60만세 운동이야. 자,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겠지 얘들아? 3.1운동은 고종의 서거를 바탕으로 일어난 운동,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서거를 바탕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조금 더 필기를 하자면 3.1운동은 종교계가 연합해서 처음에 이 운동을 주도했지.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어. 종교계라 하면은 그쵸 기독교, 그리고 천도교, 그리고 유교가 있다. 그게 바로 3.1운동이야. 3.1운동을 준비했던 것은 종교계의 그 대표들이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했거든. 물론 사전에 발각돼서 나중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60만세 운동이 전개는 되지만 처음 준비했던 거는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야. 자, 지금 두 개의 차이점 기억할 수 있겠죠? 3.1운동은 고종의 서거를 바탕으로 특히 종교계의 대표들이 모여서 준비를 했다. 반면에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서거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해서 60만세 운동을 처음 준비했다. 자, 우리 요 두 가지는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 건데 자, 그럼 60만세 운동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자, 밑에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세 개를 뽑을 수 있어. 첫 번째, 사회주의 세력들이 점차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왔다고 했지?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점차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일제의 수탈,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셌어. 1910년대, 1920년대 일제의 수탈과 그리고 특히 식민지 교육. 자, 일본은 조선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지? 그치. 우선 1910년대는 1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의 교육을만 시켰지. 1920년대에는 이때도 마찬가지야. 보통 수업 연한을 이렇게 늘려준다고는 하였지만 실제로 늘어나진 않았고. 그쵸? 그러한 식민지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 자, 그럼 누가 반발했을까? 그치. 학생들이 주로 반발을 했겠지. 자, 그래서 일제수탈, 특히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 밑줄, 학생들이 반발을 하는 거야. 학생들이.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순종의 서거를 뽑을 수 있어.
순종이 돌아가셨거든. 우리가 서거라는 표현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왕이나 뭐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높이 표현한 것이다. 그게 서거라고 했어. 자,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됐어. 처음에 60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것은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구 계열 그리고 학생단체야. 자, 얘들아 밑줄 쳐볼까? 천도구 계열, 학생단체 밑줄, 천도교 계열, 학생단체 밑줄, 그리고 돼지꼬리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민족주의 계열. 그래서 천도교 계열과 학생단체는 민족주의 계열이야. 자, 그러니까 준비를 한 그 세력들을 보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준비를 한 거지. 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순종의 장래일에 맞추어 대규모 만세 시위를 개혁해. 자, 순종의 장례 역시 서울에서 치러진다 하니까 이 수도에서 준비를 했던 거야. 수도인 서울에서.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일제 경찰한테 발각되어서 지도부, 자, 가로 열고 사회주의 계열, 천도구 계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과 아까 천도구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사전에 검거가 돼. 잡혀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점, 만세운동은 학생단체가 중심이 되어 경문을 나눠주면서 이게 시위로 전개가 되었어. 자, 지금 경문을 나눠줬다고 돼 있지? 옆에 측면에 봐봐, 얘들아. 자, 60만세 운동 당시의 경문 나와 있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아, 조선은 조선이다. 그치? 학교의 용어는 조선어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는 주지 말자.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라고 하는 당시 60만세 운동 당시의 경문이야. 자, 그러한 경문을 돌리면서 시위가 전개가 되었어. 자, 그렇게 전개되었던 60만세 운동의 마지막 의의를 보도록 할게. 자, 지금 보니까 의의 두 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학생운동 세력이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니까 두각을 드러냈다라는 거야. 근데 3.1운동도 역시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주도하면서 시작이 되지. 60만세 역시 3.1운동처럼 학생운동 세력이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전개가 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부각이 되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자, 결과적으로 지금 60만세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준비를 한 거지. 그러다 보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에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야. 연대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했다는 얘기죠. 그치? 연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밑줄, 민족협동전선운동으로 연결되었다. 밑줄, 민족협동전선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아까 선생님이 민족협동전선 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뭐라고 했지? 그치? 밑에다가 쓸게 얘들아. 이꼴는 하고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써주세요.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건 통합운동이야. 통합운동. 자, 그러한 통합의 결과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 얘들아? 그러한 통합의 결과 옆에다가 써주세요. 민족유일당 운동 쓴 다음에 거기다가 국내, 국외라고 쓰자. 국내, 국외. 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국내에서는 1927년 신간회가 조직해. 신간회 조직. 신간회. 신간회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해서 만든 단체였거든. 이게 국내에 조직이 됐고, 자, 두 번째, 국외에는 만주에서 3부가 통합해. 3부. 3개의 부를 말해. 앞에 있는 3은 숫자 3이야, 얘들아. 3부 통합. 우선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고 우리 조금 있다가 한글 파일을 통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민족협동전선 운동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부르고, 자, 이러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조직되고 국외에서는 3부가 통합되었다 라고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밑에 보니까 지금 자료 플러스 나와 있죠? 60만세 운동의 전개라고 하는 동아일보에 지금 나와 있는 사료인데 선생님이 읽어볼게. 자, 순종의 인산으로, 자, 인산 밑줄, 장래일이야, 장래. 인산이라는 말은 그 왕 같은 사람들의 장래를 높이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순종의 인산으로, 장래로 전국 각처에서 수십만이
수십만의 추모객이 운집한 것을 기회로 인산 행렬이 지나갈 때 경성각지에서는 삼엄한 경계 아래에서도 조선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밑줄. 순종의 인산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지금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운동이 뭐라는 얘기지? 그치? 결국 이 운동은 60만세 운동을 말하는 거야. 그치? 만약에 고종의 인산을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면 그거는 3.1 운동이겠지. 그치? 근데 지금 순종의 인산, 순종의 장례를 바탕으로 일어났던 만세 운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60만세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즉 황제의 상여가 관수교를 지나갈 무렵인 오전 8시 40분경 보성 전문학교 학생 수십 명이 활판으로 인쇄한 독립을 고취하는 경문 수만 매를 뿌리며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고 그 부근에 줄 서 있던 연희전문학교 학생들도 호응하다가 학생 30명이 체포되었대. 동아일보. 자, 그러니까 이거는 60만세 운동을 말하는 거고, 자, 밑에 있는 내용도 읽어볼게. 1926년 봄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서거하자 사회주의 계열, 천도교 계열, 학생단체는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천도교 계열과 학생단체는 밑줄 치고 뭐라고 쓰랬지? 그치, 민족주의 계열.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준비를 하는 거야. 자, 이 계열들이 순종의 장례일, 인사인일에 맞추어서 만세 시위를 준비하였다. 자, 시위 계획이 사전에 발각돼서 지도부의 대부분은 검거되었지만 학생들은 예정대로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60만세 운동에 대한 사료이죠.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보았고 특히 60만세 운동의 결과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고 했지. 자, 결국 60만세 운동의 결과로 민족협동전선, 다시 말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아까 선생님이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결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3번에 있는 신간회가 결성이 되었어. 1927년 신간회 결성. 얘들아, 신간회는 정말로 잘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신간회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단체가 그 전에 한번 존재했고 뭐였지 얘들아? 그치. 신민회라고 우리 들어봤죠? 그 신민회와 신간회 이름이 비슷한 단체이죠?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두 단체를 좀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1927년에 만들어지는 신간회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통합해서 만들어지는 단체야. 그게 바로 신간회였어. 자, 그래서 배경 볼게요. 신간회가 결성되는 지금 배경 두 가지 나와 있죠? 국내의 배경과 국외의 배경. 자, 신간회가 결성되는 국내 배경으로는 첫 번째,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모두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야. 연대의 필요성. 아까 선생님이 신간회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거랬지? 자,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지금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왜 이러한 필요성을 느꼈냐면, 첫 번째,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 이건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요. 일제 식민 통치에 타협하는 자치론이 등장했거든. 어디에서? 민족주의 내에서. 얘들아, 밑줄 쳐봐. 일제의 식민 통치에 타협하는 자치론 등장. 밑줄. 자, 그리고 돼지꼬리표 올린 다음에 우리 이렇게 쓰자, 얘들아. 일제 식민 통치에 타협하는 자치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계열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타협적 민족주의자. 타협적 민족주의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타협했다라는 거야. 일본에 타협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르시면 돼요. 타협적 민족주의자 혹은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르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내에서 일본에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하니까 화살표시. 자, 민족주의 세력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민족주의 세력 내에서 위기의식이 심화되었어. 자, 옆에 보니까 작은 글씨 한번 볼까, 얘들아? 거기 자치론이라고 되었죠? 자치론.
그러니까 자치론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아까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불렀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하나의 주장이야. 자치론. 자, 자치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자, 밑에 나와 있죠? 이광수와 최린 등은 일본에 맞서기보다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확보하여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고 주장했다. 자치론. 자치권 밑줄. 이게 뭐지 얘들아?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지.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권리. 당시 조선인들한테는 자치권이 없었거든. 근데 일본이 1920년대 조선인들한테 자치권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결국 이 자치권을 얻기 위해 일본한테 일본의 통치를 인정한 사람들이 등장했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친일파라고도 부르죠. 그러한 사람들이야. 192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은 이러한 친일파를 만드는 민족 분열 통치였죠. 바로 그것을 말해. 자, 그래서 자치론이 등장했다. 자, 밑으로 다시 내려올게. 자, 그러한 가운데 민족주의 세력 내에서 위기의식이 심화되었고, 두 번째, 자, 치안유지법 등 일제의 탄압이 가해지자, 자, 치안유지법은 아까 얘기했죠? 1925년 일본이 만들었던 법인데, 자, 사회주의자와, 그치, 민족주의, 그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야.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심화가 되었어. 자, 민족주의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야. 자, 이게 국내의 배경이고, 자, 국외의 배경을 볼게. 자, 신간회가 결성되는 국외의 배경으로는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성립되었어. 국공합작 밑줄. 국민당 플러스 공산당이야. 국민당 플러스 공산당. 플러스는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표시하면 되죠? 국민당 플러스 공산당. 당시 조선에서는 당시 중국에서는 원래 중국의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건 국민당이야. 나중에 조선에 공산 세력들이 들어오거든. 소련에서 만들어진 그 공산주의 이념, 그걸 바탕으로 한 공산당이 형성이 되고, 자, 그렇게 존재했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이라는 거는 통합했다라는 거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유일당 운동 같은 거죠? 통합, 합쳤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것이 국내 민족운동 세력한테 자극을 주기 시작했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경 하에 결국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통합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신간회의다. 두 번째 결성 및 활동 보세요. 자, 계기. 신간회가 결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계기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사건이죠. 60만세 운동이야. 자, 60만세 운동은 우리가 아까 배경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세력과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처음에 준비를 했었지. 자, 60만세 운동 이후 민족운동 세력의 이념을 초월한 연대가 모색이 되었어. 그러니까 뭐 어떠한 방식으로 민족운동을 하든 그냥 서로 통합을 하자라는 거야. 연대를 하자. 자, 특히 이렇게 연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당시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는 밑줄 정우의 선언을 발표해. 정우의 선언 밑줄. 그리고 우리 정우의 선언에다가 이렇게 쓸게. 조금 긴데 얘들아 한번 써봐. 정우의 선언은 자 밑줄 치시고 이렇게 쓰면 돼요.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주장한 것. 다시 부를게.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주장한 것. 필기 다 했니 얘들아? 필기했어요? 정우의 선언은 사회주의 계열이 발표했던 선언이야. 주 내용은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하자, 연합하자를 주장하는 글이야. 자, 결국 이를 바탕으로 신간회가 결성이 되었어.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민족주의자 내에서는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다라고 했지? 그치? 근데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에 타협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신간회는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배격하고 일본 타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 불러. 자, 결성 보세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했다. 이해했어, 얘들아? 민족주의가 사실 두 개의 파로 나뉘어 있는 거야. 하나는 타협적 민족주의, 일제한테 타협한 사람들,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제한 타협하지 않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제외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것이다. 얘들아,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 이게 표로 잘 나와 있어.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교과서 192페이지 펼까요? 자, 교과서 192페이지 측면에 봐봐.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표를 보니까 3.1운동 이후 이제 민족 운동의 방향으로 지금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 자, 민족주의 계가 있고 사회주의 계가 있었다. 자, 민족주의 계는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같은 것들을 전개하고 있고,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 공산당을 지금 형성했지. 자, 그랬던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뉜 거야. 일본한 타협했던 타협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들은 자치운동을 벌이죠. 자치운동. 반면에 일본한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론이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비타협론과 그리고 그 신간회 사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1927년에 만들어지는 신간회의다. 특히 신간회가 결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던 건 그 위에 있는 사회주의 계 밑에 있는 정우회 선언이죠. 정우회 선언은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과 연대할 것을 주장한 글이라고 했지. 그 선언, 글을 바탕으로 신간회가 결성됐다라고 하는 저 표를 잘 보면 돼, 얘들아. 자, 그래서 조직 보세요. 다시 EBS 교재 넘어와서 두 번째 조직. 자, 회장에는 이상제가 선출되었고 각지에 지회가 설치되었다. 강령 중요해, 얘들아. 강령은 세 번째 나와 있는 강령은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 중요하다는 말 알죠, 얘들아? 잘 봐봐. 자, 이런 내용이 담겨있네.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민족의 단결을 강화한다. 기회주의 일체를 부인한다.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가 뭘 말하는 거지? 그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지. 기회주의자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강령하에 활동 보세요. 자, 지금 활동 크게 두 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전국 순회 강연회를 열고 연설회를 개최하며 농민, 노동, 여성, 형평운동 등을 지원했고 제일 중요한 활동은 두 번째 있는 활동이야, 얘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신간회를 물어본다면 그 신간회가 출제가 된다면 주로 답이 이제 이걸로 많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 신간회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좀 이따 배울 1929년 당시 광주에서 일어나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거든. 조사단을 파견하고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한다. 계획한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요 내용 잘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배울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은 신간회야, 신간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을 잘 기억하면 되고, 자, 밑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해소 및 의인 보도록 할게. 우선 해소라는 표현부터 좀 봐야 되더라. 해소. 해소는 해체라는 말과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조금 달라.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지금 신간의 해소론이라고 하는 측면에 지금 작은 글씨 나와 있죠? 그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자,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를 해소하고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계급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해소란 해체가 아니며 한 운동에서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자기 발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죠? 해체와 해소는 조금 달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게 해소래. 자, 어쨌든 없어졌다라는 거야. 신간회가 해소했다. 다시 말하면 신간회가 사라졌다라는 거야. 해소. 자, 민중대회를 계획하던 중 간부들이 체포가 되었어.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하려 하자
내부 갈등이 발생한 거야.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한다? 그치? 이거는 자치론. 일본에 타협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자, 또한 국제공산주의 운동, 노선이 변화했어. 자, 아까 사회주의 계열, 신간에는 사회주의 계열이 있죠? 그 사회주의 계열이 공산당을 형성했었지? 그 공산주의야.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결국 사회주의자들이 이 신간회에서 이탈을 한 거야. 나가면서 결국 1931년 신간회가 해소했다. 그러니까 해체와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했죠? 근데 어쨌든 없어진 건 맞아. 결국 이를 바탕으로 1931년 신간회가 사라져. 자, 그러면 신간회가 가지는 의의가 뭘까? 지금 밑에 두 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운동 단체였다. 라는 의의가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의의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것이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사료 보도록 할게. 자, 그러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죠? 12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자료를 볼게.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의 결성.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1926년 이후 한인들은 독립을 위해서는 전 민족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킬 필요가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내 각계각층의 대표적 인물들이 연합하여 신간회 조직을 발기하였다. 밑줄 신간회 조직. 신간회 밑줄. 자, 신간회는 성립 직후 선언문과 강령을 인쇄하여 국내외 널리 배포하고자 했다. 그러나 선언문이 일본 당국에 모두 몰수된 까닭에 강령만 공개적으로 세상에 발표할 수 있었다. 자, 그 내용은 이게 가장 중요해. 밑줄. 자, 신간의 강령. 선생님이 아까 잘 기억하라고 했죠? 세 가지의 강령이 있었지? 첫째, 자,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강령 중에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진. 봤지? 둘째, 우리는 전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한다. 민족의 대단결. 이 내용이 있었죠. 셋째, 자, 우리는 모든 기회주의적 경향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기회주의자 배경.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자가 아까 누구라고 했어? 그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지. 기회주의자, 밑줄,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말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강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체. 아까 무슨 단체라고? 신간회였다고. 그치? 자, 밑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할게. 자, 60만세 운동을 전후하여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단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정우의 선언을 통해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를 주장하였고, 자,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사회주의 진영과 연대하자고 주장하면서 결국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오늘 학습 내용의 마지막이야. 4번.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 자, 우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필기했던 적 있었는데 기억나니 얘들아? 언제 필기했지? 그치, 우리 3.1운동 할 때 필기했죠? 3.1운동이 민족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 선생님이 그 의의 부분에다가 3.1운동만큼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필기를 해준 적이 있어. 기억나니? 그게 바로 뭐야? 그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야. 3.1운동도 민족 최대 규모,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민족 최대 규모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좀 전에 배웠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조사단을 파견한 단체가 있지? 그치, 신간회. 이거를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만큼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배경, 발달, 전개, 의의 나와 있지? 첫 번째 배경.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은 일제 식민지 차별 교육 때문이야.
자, 일본의 식민지 차별 교육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사와 한국어 교육은 무시하고. 두 번째, 자, 이러한 배경하에 학생운동이 조직화되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60만 세 운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 점점 학생운동이 부각되었다고 했지. 자, 학생운동이 조직화되었어. 자, 옆에. 자, 60만 세 운동 이후 독서회 등 학생 조직이 확대가 되었거든. 이제 민족운동에 학생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한 가운데 두 번째 발단,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야. 자,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났어. 기차 안에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거야. 자, 그 사건을 계기로 한일 학생 간에 충돌이 발생했어. 자,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전개 보세요. 이렇게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간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전개 봐봐. 경찰 등이, 이 경찰은 이제 일본인들을 말하는 거지. 일본인 그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한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 거야. 자, 그럼 누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치? 조선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화살표시 광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총궐기를 일으킨 거야. 자, 이렇게 총궐기를 일으켰을 때, 자, 화살표시 신간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의 지원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확산되었어. 자, 신간회 밑줄. 아까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자, 뭘 파견했다고 했지? 그치, 조사단을 파견했죠? 자, 우리 위에서 학습했던 내용이죠?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자, 그러면서 전국적인 이제 항일운동으로 발전했고, 그게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 자, 그 결과 마지막 의 볼게. 자, 이렇게 전개되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듯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 양상을 띠고 있어. 자, 밑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얘들아,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날 달력을 보면은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 언제일까? 힌트를 좀 주면 그 날이 학생의 날이야. 우리 달력 한번 봐볼까 얘들아? 학생의 날. 그리고 이 날은 좀 있으면 이 날이 와. 찾았니 얘들아? 그치. 11월 3일이야. 11월 3일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때문에 만들어진 학생의 날이야. 학생의 날. 이것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내용 여기까지 학습을 할 거고,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첫 번째,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었다.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와 그쵸? 민족주의 계열이 처음에 준비해서 일으켰던 60만 세 운동이 이제 있었고, 이 60만 세 운동의 결과, 민족주의 계열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 신간회가 결성이 되지. 자, 그랬던 그 신간회는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이러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는 거야. 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책 덮지 말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교과서 190페이지부터 해당하는 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할게.